Hi, everyone. Economy's mom.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하니까 전기세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6월 27일에 체감상 거의 10%에 준하는 전기세 인상을 했는데, 전기세가 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화석연료인데요. 화석연료란 천연가스, 석유,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들을 일컫는 말이며, 이 화석연료 수입 비용이 너무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호주에서 대부분의 석탄을 수입하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던 중 석탄으로 눈길을 돌렸고, 그 결과 호주산 석탄의 가격이 올해만 2배 이상 거의 3배까지 상승하였죠. 화석연료를 소비할수록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원자로 방사능인 세슘을 최대 95%까지 억제 가능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우진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갈수록 심해지는 온난화에 대한 대응과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전의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원전에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었습니다. 과거 2012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SMR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출에는 실패했는데요. 그 뒤로는 핵심 기술보다는 설비 및 공급 등을 목표로 삼았고, 거기에 탈원전 정책이 펼쳐지며 소형 원자로의 기술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신원전 정책을 펼쳤고,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SMR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원전 동맹을 선언하며 소형 원자로 개발에 협력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란 대형 원자로에 비해 크기가 약 10분의 1에서 최대 20분의 1까지 크기를 줄였지만 성능은 더 뛰어나며, 기존 설계들을 보며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만들었던 위험한 대형 원자로와는 달리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가져와 조립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자로의 크기가 줄고 성능이 뛰어나다면 같은 부지에 설치하더라도 더 많은 원자로와 자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원전 기술에 관심을 가진 곳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5월 17일 세계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의 테라파워와 한국의 SK가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첨단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며 테라파워의 기술과 SK가 공동 개발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 빌 게이츠도 SMR의 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원자력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리고 일개 기사가 아닌 백악한 공식 사이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SMR 한미협력에 대한 기사를 게시하기까지 했는데요. 한미 원자력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양해각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핵 원료 관리 등 협력을 강화할 것, 그리고 미국 주도의 퍼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스트 프로그램이란 소형 원자로 기술의 사용을 위한 기초기반 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앞에 PPT 같은 것을 띄워놓고 진행하는 회사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1.4와트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조사를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보냈는데 그 규모는 약 1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가 한국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과거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로 4기를 약 186억 달러에 건설 및 운영에 성공했는데, 이게 또 당시에 프랑스 기업이 아랍에미리트에 제안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진행하고 성공을 했죠.
사우디 정부가 한국에 요청이 아니라 조사만 보낸 이유는 과거 아랍에미리트에 지은 원자로는 미국 기반의 기술이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수출을 할 수가 없기에 이번 한미 원자력 동맹에 의해 대한민국의 사우디 원자력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보낸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승인이 나서 우리나라가 사우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12조에 달하는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체코, 폴란드, 프랑스의 오라노, 미국의 뉴스케어 파워 등 최근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과거 성공적인 원자로 운영 관련부터 세계 최초의 SMR 개발까지 이른바 K원전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앞서 말한 우진을 포함한 우리 기술의 네트워크 기술이나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등부터 부산重工업의 설비, 건설, 엔진, 토막 공사 등 해외에 적용시킨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원전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어딘지, 또 완성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은 어디인지, 기존 대형 원자로들을 해체하게 되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 기술보단 설비 및 공급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전혀 발전이 없다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타국의 도움 없이 직접 원전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친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언급하자 각국에서 협력에 대해 요청을 해온 이유가 그 때문이죠. 그리고 이 원전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이란 원자핵들을 1억 도씨 이상으로 끌어올려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1억 도씨가 얼마나 뜨거운 건지 감이 잘 안 잡힐 텐데요. 태양의 표면은 약 6천 도씨이고 중심부가 1500만 도씨인데 1억 도씨를 생각하면 태양보다 약 7배 가까이 상회하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2020년 한국이 몇십 년간 진척이 없었던 유지 시간을 20조까지 끌어올려 세계 기록에 등록되었으며 2021년에는 30초 유지로 셀프 기록까지 세우는 등 엄청난 기술력을 선보이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1억 도씨의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플라즈마를 버틸 수 있는 케이스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원자력 에너지에 접목시켜 개발한다면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기술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겉보다는 속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가실이라 해도 속은 벌레가 먹었을지 썩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A기업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최신형 스마트폰 개발에 성공했다 하면 그 기업보다도 스마트폰 완성한 부품을 납품한 회사는 어디인지, 성공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A기업을 칭송하고 있지만 성공에 일조한 다른 B와 C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거란 거죠. 왜냐? 관련 기업들이 B와 C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테니 말이죠. 여러분들은 해외 뉴스 기사를 얼마나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해외 기사를 다루듯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사를 다룹니다. 기사는 쓰는 사람에 따라 내용도 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자가 많은 해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올 수도 있죠. 저희는 미국의 블룸버그 등 많은 매체를 확인하고 그만큼 비용도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보는 이유는 이것 또한 금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 주식에 투자하듯 세계 경제 흐름을 읽기 위한 투자.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앞 내용처럼 기자에 따라 질과 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기사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겠죠.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과가 오를 것이다 라는 다소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사과가 최소 얼마만큼 오를 것이다 같이 중요한 내용을 알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련된 기사나 뉴스 같은 이야기를 접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로 예를 들자면 언제 씨를 뿌려야 가장 잘 자랄 수 있을지, 언제 가장 맛있는 가시를 수확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22세기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금융, 주식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초 지식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한다면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목표를 위해서 직접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신만의 지식을 더욱 확대시켜야 하고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부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